지난 3일절 부산 도심을 어지럽게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적발되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는가 하면 단체 채팅방으로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고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차량 통행이 잦은 곳으로 손꼽히는 서면교차로입니다.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기본, 손에 경광봉을 들고 흔들기도 합니다. 차량 앞에서 좌우로 흔들거리며 위협적으로 운전하는가 하면 일부는 정상 신호에 주행하는 차량을 막기도 합니다. 지난 3월 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폭주족 주범인 30대 A씨 등 일당 20여 명은 2시간 동안 서면교차로를 비롯해 연제구청, 광안해수욕장 등 20여 킬로미터를 때로 몰려다녔습니다. 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역주행, 끼어들기 등을 하며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체 채팅방을 통해 단속 정보를 공유했고 심지어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십 개의 방범용 CCTV 영상을 토대로 폭주족들의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각자 3~4명씩 무리를 지어서 서면교차로 오기 전에 불상지에서 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로 전부 가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CCTV 확인한 거는 편의점 앞에서 청색 테이프를 가리기 전에 그 영상도 확보를 했습니다. 일당 중 22명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는 같은 날 대구의 원정을 가서 폭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중고장터에 오토바이를 팔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단순 참여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이번 주말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들뜬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연이어 부딪힌 다른 차들 역시 심하게 파손된 상태입니다. 지난 2022년 추석 명절, 경남 창녕군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에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구중 추돌 사고가 난 당시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사고는 특히 연휴 전날 집중됩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40%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10% 이상 많았는데 이런 추세는 연휴 첫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긴 하지만 고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운전해서 가는 경우가 오후 시간대가 많기 때문에 졸음운전이나 앞차와의 좀 안전거리, 정체 시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휴 전날과 첫째 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 이상 늘어납니다. 연휴를 앞두고 들뜬 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추석,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전이나 낮 시간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물론 단속 대상입니다. 명절 연휴,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술을 마신 날은 물론이고 그 다음 날까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합뉴스 TV 나경길입니다. 지난주 경남의 한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해 상점들은 모두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덮친 화마에 망연자실했던 상인들은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마산 어시장 청과시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 3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상인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마가 활히고 간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한가득 쌓아놨던 과일과 건어물은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청과물 시장에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모두 불에 타버린 모습인데요.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좌판을 깔거나 다른 매장 앞에 임시로 매장을 차린 모습입니다. 그래도 상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이유는 찾아와주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위로를 건네며 양손 가득 물건을 사갑니다. 버리고 빨리 정리해가지고 이거 이제 새 물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다 탔지. 화재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냥. 예, 네, 안 그래도 그 말 한마디가 예, 그래 용기가 납니다. 아이고 불난집에 물건을 사가면 우리가 복 받는데 사면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가시고 아주 긍정적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자신의 가게 앞자리를 피해 상인들을 위해 무료로 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피해 상인들은 시민들과 동료 상인들의 응원을 받으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파리올림픽이 끝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문체부가 체육단체 임원 연임 심의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삼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체육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겨냥해 지적한 핵심은 이른바 셀프 심의를 통한 임기 연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체육회 정관을 보면 임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 자신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들에게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현 스포츠공정위원장이 2017년부터 2년간 이 회장 특별 보좌역으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문체부의 제도 개선 권고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삼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현 체육회장을 향한 견제구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문체부는 앞서 체육회를 통해 교부하던 400억 원대 지자체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너무 좀 사유화돼 있다. 그러니까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본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체육회 측은 현재 스포츠공정위원들은 문체부 동의를 받아 임명한 것이라며 조만간 관련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